겠습니다. 현대시 7번에서 이게 선생님 얘들아 이게 PDF가 약간 페이지 수가 안 나와가지고 소통 편하려고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밑에다가 페이지 수 써놨어 얘들아. 그치? 그래서 페이지 수 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조지훈 시인의 작품이랑 이수익 시인의 작품의 시인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익숙한데 작품은 좀 낯설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조지훈 시인의 시부터 살짝 볼 건데 우선은 공통점 차이점을 여기서 잘 잡아주는 보기 박스가 있어서 102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0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잘 읽어볼게. 조지훈의 눈 오는 날에와 이수익의 유등재는 모두 공통점이네. 고단한 삶을 살아온 화자가 위안을 얻거나. 근데 얘들아 요런 문장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그냥 이거 공통점이구나 하면 안 돼. 지금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가 있고 A와 C는 B는 C와 D다. 이렇게 지금 문장이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거를 A와 B는 C와 D구나 하고 이건 얘와 공통점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문장을 읽을 때. 국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에 대해서는 C구나 라고 읽어야 되고요. B에 대해서는 D구나 라고 읽어야 돼. 선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 선지 읽을 때 이런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 속이 터져. 알겠지? 내신에서 니네가 선지 잘못 읽고 틀리는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읽지 않고 얘는 얘구나 하고 뭉쳐 읽으니까 니네가 틀리는 거야. 주어 하나로 보고 서술어 하나로 봐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정보를 나눠보자. 조지훈의 비 오는 날에와 이수익의 유등재는 모두라고 써있지만 고단한 삶을 디테일이 다른 거야. 디테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싶어는 같겠지. 근데 디테일을 다르게 줬으니까 받아먹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고단한 삶을 살아온 화자가 위안을 얻거나 라고 얘기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가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 모두라고 돼 있으니까 둘 다 해당은 되겠지만 그래도 디테일은 뭐냐면 뭐래 얘들아? 지금 가는? 다 까먹었네? 고단한 삶을 살아온 고단한 삶이야. 거기서 뭘 얻고 있대? 위안을 얻고 있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오케이. 삶에 고통이 있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요렇게 얘기했네. 어쨌든 공통점은 이거였지. 마이너스인 삶에서 벗어나서 플러스로 가고 싶다. 요 계열은 같지만 디테일이 아주 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작품은 모두 자신들이 실존하는 세계를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위안을 찾아내며 고통을 감내하려는 오케이. 둘 다 공통점 또 하나 튀어나왔네. 이 과정에서 겪는 거. 마이너스인 삶에서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는 역설법으로 표현돼서 고통을 감내하는 표현을 하고 있구나. 자, 계속해서 한편 이제 차이점을 나타내 주겠죠. 가해 화자는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오케이. 하지만 나의 화자는 특정한 의식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오케이, 알았어. 둘 다 고통에서 벗어날 건데 어떤 걸 통해서 벗어나는지는 좀 달랐다. 얘들아, 얘는 뭐를 통해서 벗어난대, 얘들아? 자연물을 통해서 벗어난대. 얘는 뭐래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이는 삶의 고통을 잠시만 공통점. 이는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주지 못한다. 오케이, 알았어. 둘 다 어떤 자연물과 의식을 통해서 플러스로 나아갈 건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얘들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뭐다? 일시적 해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됐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나아가면 역설적인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요게 다 끝나고 나서도 사실 해결은 됐으나 일시적인 해소구나라는 공통점 잡아줬어요. 또는 화자가 개인에게 드리워진 삶의 고통을 화자에게 내밀한 심리에 맞춰서 드러내고 있고 잠시만 있어봐. 얘는 화자의 내밀한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대. 자, 그 다음에 분홍 색깔 읽을게요. 나는요, 화자 개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확장이 된다. 오케이, 알았어. 얘는요, 화자 개인에서 타인으로 뭐 되는구나? 확장되는구나. 오케이, 포인트는 이거네. 얘는 화자 혼자야. 화자의 내면이야.
근데 얘는 타인으로 확장되는구나 라는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잘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9페이지 가겠습니다. 근데 조지훈 시인 하면서 욕심을 안 낼 수가 없는 게, 혹시 너 이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 아니? 이 조지훈의 대표작인데 봉황수, 뭐 승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옛날에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했거든? 여자친구 데뷔곡 중에 나빌레라 이 부분 알아? 과연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 노래를 맨날 부르는 거야, 우리 딸이. 우리 딸 유치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 비슷하겠다, 그치? 한 살 차이니까. 그 나빌레라 무슨 뜻인지 알아, 니네 혹시? 그게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에서 나와 있는 구절이야. 얇은 사 하이한 곳가른 고이 접어 나빌레라. 승무가 우리나라 전통 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 고깔을 쓰고 싹, 우리나라는 이게 선이 예쁘잖아. 선. 그지? 그 한복도 보면 이렇게 해서 선이 요렇게 딱 옷이 요렇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버선도 어때? 버선도, 버선 나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뭔지는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너무 선을 살렸지? 그치? 그리고 우리 처마 생각해봐, 처마. 지붕들 생각하면 집 지붕들이 요렇게 뻗어나가. 요렇게 이쁘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통의 미는 저런 선이야, 선의 고음. 그걸,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그 선의 고음을 시에 정말 잘 표현했거든? 그래서 그 승무라는 시를 보면은 한복 입고 딱 춤을 추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움직임은 얇은 사 하이한 고깔은 고이 접은 나빌레라라고 해요. 고이 접어놓은 나비 같구나라는 직유법이야. 근데 그게 이제 그 노래에 그렇게 쓰였어. 난 진짜 깜짝 놀랐어. 나빌레라? 하고 너무 놀랐는데 우리 딸 그걸 막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연아,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안 들어. 내 얘기 안 들어서 아직도 설명 못 해줬어. 일제강점기 총독파 시인 중에 한 명이 조지훈 시인이 처음으로 승무라는 시에서 나온 나빌레라, 나비 같구나라는 직유법이야, 정연아. 라고 너희에게 대신 전달해 볼게요. 너희는 내 말이 듣기 싫어도 일어나서 못 나가지만 우리 딸은 정연아 하면 나가. 우리 신랑도 약간 그 말투가 있대.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말투가 있대. 그래서 막 뭐 하다가 오빠가 TV 보다가 야, 근데 저거는 왜 저렇게 하는 거면 오빠 일어나서 나가. 그래서 한국 선생님이 하루에 내뱉는 그 워딩의 총량이 모자라. 집에서 말을 못해.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줘. 너희한테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난 조지훈 시인 하면은 딱 승무라는 작품이 너무 떠오르거든. 말이 너무 예뻐. 우리나라 전통의 미를 많이 보여줘요, 얘들아. 보면 잘 봐. 일단은 조지훈 시인의 눈 오는 날에네. 그치? 근데 앞에 봐. 여기다가 접목해서 읽어볼까? 고단한 삶 속에서 자연물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미 제목에서 끝난 것 같아, 얘들아. 여기서 이 자연물의 정체는 뭐였을까? 눈이었네, 눈. 그치? 눈을 통해서. 근데 보통 봐봐. 우리가 시어를 파악할 때 저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나온 것 같아. 자연물을 통해 위안을 얻는 거니까 저 눈은 여기서 오늘 플러스 기능이겠다. 그렇다면 아마도 저 눈은 차갑다고 표현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저 눈이 어떻게 표현이 돼서 플러스를 잡아야 되는지, 눈의 속성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찾아야 돼. 오늘 미안해, 이게 모의고사 수업인 줄 알았네. 이제 내신이니까 이제 내용을 할게요, 얘들아. 알겠죠? 근데 그런 연습들, 그런 포인트들 잡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흰 동정을 달아입고 창문에 기대면, 야, 여기 지금 봐봐. 선생님 거기다가 지금 뭐라고 써놨지? 이거 내 욕심이야, 얘들아. 검정, 흰, 이것도 검정 두루마기야. 우리 아까 이거 그림 왜 지웠니?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인데, 요 두루마기가 여기 지금 여기 검정색인데, 여기 지금 뭐가 달려있다는 거야? 흰 동정. 요렇게. 검은색 옷에 흰 동정. 색칠이 일어나는 거 딱 보이죠? 근데 얘들아, 이런 옷 딱 어떻게 생긴 옷이야? 한국 전통적인. 이해됐어요? 그런 옷이야. 검정 수목. 이게 1950년대 작품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의상이랑 조금 안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전통미를 살렸다라는 거.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흰 동정을 달아입고 창에 기대면
얘들 이거 조금 약간 이게 선명하지가 않다. 이게 박이거든. 박이라고 좀 써주세요. 박넌출 상기남은 기울은 울타리 위로 장독대 위로 하얀 눈이 쌓인다. 얘들아, 화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그림 안 지워. 너무 큰데 이렇게 그리면? 창가에 기대 서 있는 거거든? 너무 큰데? 이게 기대 서서 창 밖을 바라보는 거야. 창가에 기대 서서 밖을 바라봤더니 여기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 울타리에 뭐도 막 있어. 박넝쿨이 막 있어. 그리고 여기 뭐도 있어? 장독대도 막 있어. 장독대도 막 있어. 근데 요런 풍경에서 지금 뭐가 내리고 있는 거야? 눈이 내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죠? 그거를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을 왜 이렇게 크게 그렸죠? 자, 다시.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흰 동정을 달아입고 창문의 길에서 박넝쿨 기어가는 상기나무. 상기나무는 뭐냐면 얘들아, 지금 상기가 저희 설이 상자야, 설이 상자. 그래서 설이 기운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약간 이제 초겨울 정도, 늦가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계절적 배경으로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박넌출 상기남은 기울은 울타리 위로 장독대 위로 새하얀 눈이 내려 쌓인다. 오케이, 알았어. 어디로? 눈이 또 여기다가 소복소복 쌓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대요. 내 홀로 지니던 값진 보람과 빛나는 자랑을 모조리 불사르고, 잠깐만 있어봐. 좀 플러스 기능을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온 것 같아, 얘들아. 여기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있대? 나 혼자 보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고요. 또 뭐도 갖고 있었대? 자랑이라는 것도 갖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보람이나 자랑은 약간 플러스 느낌의 단어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에 이 보람과 자랑을 마이너스로 봐야 돼. 왜냐면 이걸 다 불살라버리려고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보람과 자랑이란 것은 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고도 받아들여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허무한 것들 모조리 다 불살라버리고, 오케이. 근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싶다? 불살라버리고 싶다.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 잘한 것 같아, 얘들아. 이거를 다 막 불살라버리고 싶대. 그럼 있잖아. 지금 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삶이 고단하다, 고통스럽다. 이걸 얘가 어떻게 표현한 거야? 좋은 것들마저도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안 좋게 느껴지고, 이 안 좋게 느껴지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어때? 마음은 막 지금 불살지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눈 내리는 풍경은 어때요? 예쁘지? 그럼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좀 오바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어. 어쩌면 이 자연물인 눈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눈이 쫙 덮어주는 거야. 차분하게. 그래서 위안을 얻게 되는 건가?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약간 느낌 오죠? 자, 다시 갈게요. 홀로 지니던 이 값진 보람과 빛나는 자랑. 사실은 동그라미들이야. 근데 이거를 다 불사질러 버리고 싶어. 이거 뭐야? 나한테 좋은 거, 이건 다 허무한 거야. 소슬한 바람 속에 낙엽처럼 무념이 썩어가면은, 자, 오케이, 알았어. 이런 것들 다 불살라 버리고 뭐처럼 썩어간대요?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썩어간대. 낙엽이라니 얼마나 허무한 것이니. 낙엽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떨어져. 떨어지면 썩어. 근데 어떻게 썩어? 무념이 썩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낙엽은 조락,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입니다. 무념이라는 얘기는 선생님 거기 동그라미 1, 2 해놨는데, 하나는 감정이나 생각이 없다, 또는요 불교적인 의미로는 잡념을 불살라버린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 무념하다라는 건. 근데 어쨌든 둘 중에 뭐로 해석을 하던 간에 이건 뭡니까? 나는 이런 잡생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앞에 봐. 잡생각이 뭐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플러스들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이런 잡념들이라고 친다면, 이런 잡념들을 다 불살라버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낙엽처럼 무념이 썩어간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낙엽처럼 썩어가고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계속할게요. 이 허망한 시간과 공간 위에 내 외로운 영혼 가까이 꽃다발처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꽃다발처럼 하얀 눈이 내리면서 쌓이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앞에 봐. 아까는 눈이 어디 쌓인다 그랬는데
이 장독대 위에, 박넝쿨 위에, 울타리 위에 내려서 쌓이는데 지금은 내 영혼 가까이 내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왜? 이 불타는 마음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알겠지? 이 혼란스러운 고단한 삶을 싹 차분하게 덮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외로운 영혼 가까이 꽃다발처럼 하얀 눈발이 내려 쌓인다. 마음이 이리 고요한 나는 얘들아 아까 전에 마음속에서 이걸 막 불살라 버렸는데 이게 눈이 내려 쌓이면 내 영혼에 내려 쌓이면서 마음이 고요해졌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한 날은 아련히 들려오는 서라벌 천년의 풀피리 소리. 여기서 이제 서라벌 천년이는 이제 신라의 풀피리 소리 정도로 들으면 되는데 여기는 해석이 조금 분분해, 원아.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천년고도의 이 풀피리 소리 하면 어때요? 약간 저기 역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느낌이 드니까 왠지 마음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서 쓰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얘들아. 자, 마음이 이렇게 고요한 날에는 아련히 들려오는 불필이 소리. 비애로 하여 내 영혼이 야위어 가기에 절망이란 오히려 내리는 눈처럼 포근하거나. 얘들아, 눈에 어떤 속성이었어요? 포근함. 앞에 봐. 눈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을 덮어주는구나. 눈이 포근하게 날 덮어줬어, 얘들아. 이해되니? 눈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속성은 눈의 차가움이 아니라 하얗게 덮어준다였어, 얘들아. 이해되니? 자, 근데 앞에 봐.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잡아볼까? 요런 포인트가 있었지. 이런 것들이 역설적인 거 있었지. 절망이란 오히려 뭐다? 포근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역설적인 거야. 그치? 근데 앞에 봐. 이게 해소는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해소라고 한 건 무슨 뜻일까? 자, 이거 봐봐. 지금 이런 것들을 눈이 내려서 싹 덮어줬단 말이야. 아까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노란 색깔 끝부분만 보면 내려 쌓인다, 얘들아. 눈이 내려 쌓인다인데 그럼 봐봐. 내리는 눈 언젠간 어떻게 되지? 그쵸. 멈춰. 그리고 눈이 쌓여 있잖아. 날 덮어줬잖아, 포근하게. 쌓인 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녹아 없어져, 얘들아. 이해됐니?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해소랑도 연결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선생님이 여기 파란색 박스 보입니까, 얘들아? 파란색 박스에 눈발 언젠가는 그치고요. 쌓인 눈 언젠가는 녹고요. 그래서 이 위안이 어떻다? 일시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는요,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전환은 분홍색에서 노란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홍색은 마이너스였고요. 노란색은 플러스였습니다. 분홍색 읽어볼까요? 보람과 자랑을 불사르고 이 쓸쓸한 바람, 소술은 쓸쓸하다야. 쓸쓸한 바람 속에 낙엽처럼 내가 썩어가면은 이해됐니? 이 외로움 가까이 눈이 쌓이는 거야. 꽃다발처럼. 눈이 얼마나 좋은 이미지면 꽃처럼을 두 번이나 반복했니, 얘들아. 그치? 마음이 이렇게 고요한 날에는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면 다시 한번 분홍색이 노란색이 됩니다, 얘들아. 자, 분홍색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장면이 두 번 나와. 첫 번째, 3년에서 4년으로 갈 때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해됐니, 얘들아? 자, 또 하나 어디? 마지막 년 라지 A 파트에도 분홍색이 노란색으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 전환이 지금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빨간색 박스로 선생님이 예쁘게 정리해놨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랑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 풀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빨간색만 쫓아오시면 됩니다. 시간의 흐름. 얘들아, 이거 시간의 흐름이 맞대. 요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야. 왜 이게 시간의 흐름이니까 그냥 가을이고 겨울이고 이거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눈이 앞에 봐. 눈이 내려서 쌓인다라고 표현한 부분 때문에 그래. 이게 시간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선지 풀 때 시간의 흐름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게 왜 맞지? 궁금하면 체크해야 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너희가 자습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선생님 시험범위 마지막에 이거 다 쓰게 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필기 잘 해놓으세요. 대상의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었고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거 어디 나왔을까, 얘들아? 추상적 대상의 구체, 관념의 형상화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는 관념의 형상화. 관념의 형상화는 왜 지운 거야? 보람과 보람과 아까 뭐였냐? 보람하고 좋은 게
보람과 자랑.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모조리 다 불살라버릴 거야. 라고 하면 보이는 대상 같잖아, 얘들아. 그치? 왜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 거 맞고요. 내면의 고통 맞지? 아니, 좋은 것들을 왜 태워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어순의 도치법 안 나왔고요. 역동적 이미지 안 나왔어. 얘들아, 눈이 내리는 모습이 내리고 있다고 해서 동적이라고 뭐 우겨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 역동적인 것까지는 안 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5번 특정 시어를 활용했다. 특정 시어를 활용할 반전, 시어를 활용해서 반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눈을 활용해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우기지 마, 얘들아. 반전 아니고요. 반전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눈이 날 괴롭히다가 괴로워. 저 눈 때문에 괴로워. 괴로웠는데 알고 보니까 날 위로해 주는 거였네? 이렇게 돼야 반전인 거야, 얘들아. 이거는 반전이 아니야. 그냥 눈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고, 얘들아. 점차 인식의 전환 정도지 반전 이 느낌, 서프라이즈 이 느낌 아니라고, 얘들아. 이게 되게 결이 비슷하니까 니네가 오해할 수 있어서 선생님 좀 해설을 길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기억, 니은, 디귿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을게요. 꽃다발은 눈을 아름답게 인식하는 거고요. 고요한 날은요, 청각적 이미지가 환기돼. 야, 고요한 날이 왜 청각적 이미지가 환기되는지 빨리 찾아가봐, 본문. 고요한 날,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놨죠? 조용한 날에는 저기 엿삭 속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그럼 뭐야? 부각된단 말이야. 고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저 피리 소리가 부각이 되겠지, 얘들아. 요 말뜻 다시 갈게요. 고요한 날이라는 배경 때문에 피리 소리가 환기되는 거야. 거기다 피리 소리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시적 분위기라고 써있잖아. 그럼 어떤 시적 분위기겠니? 경건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역사적인 느낌,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거 EBS에서는 안 나와서 지금 해석에서 잘 뺐는데 이게 원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은요. 그 이제 6.25를 좀 겪고 이제 약간 좀 시기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일 때 요 시를 썼다고 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정도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좀 이겨내 보려는 이런 마음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할게요. 얘들아 3번은 못하네요. 자, 라지 A 가겠습니다. 라지 A만 생각하고 빨간색 쫓아오세요. 새롭게 지각하게 된 삶의 교훈 같은 거 없어요. 인식의 전환은 나왔죠. 우리 분홍색에서 분홍색에서 노란색으로. 의식이 과거 상태로 회귀한다 아니고요. 심리가 안정된 상태를 회복해간다 괜찮죠? 인식의 전환이니까요. 소망하고 자 이거 5번 선지가 좀 위험한 것 같아. 소망하고 있는 소망 A는 안 되겠다. 그치? 근데 B가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 써놨는데 B일 때 선생님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우리가, 4번 문제 하나 남았네요.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02페이지. 4번에 빨간색만 쫓아옵니다. 새하얀 눈이 나려쌓이는 주변 생활 환경, 눈이요. 눈은 고통을 위안하는 것이다. 괜찮고요. 괄호 부분 빼고 읽어야 되지 지금, 그치? 자, 2번 가겠습니다. 빛나는 자랑과 허망한 시간과 공간은 고통스러운 삶의 세계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외로운 영혼과 내 혼을 통해서 내밀한 세계에 초점을 맞췄다. 이 내밀한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말이 뭐였구나? 내 영혼을 뜻하는 말. 그치? 나의 몸이 아니야. 나의 영혼에 내리는 거야, 얘들아. 내 영혼이니까 내면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말이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4번도 있네요. 눈발은 언젠가는 그치는 상황에 끝나고 쌓인눈은 언젠가는 녹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삶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절망이란 눈처럼 포근하다라는 모순, 역설을 통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 유등재에 갑시다. 우리 유등재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고 갑시다. 유등재가 어디 있냐면 10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리가 좁아서 선생님이 그냥 자리 이렇게 많이 남는 데에다가 이제 붙여놓는 거야. 자, 유등재는요. 유등재의 의미 가겠습니다. 우리 유등재는 어떤 의식인가라는 거 써있지. 고기를 먼저 읽을게.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 전투와 관련된 유래를 갖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조선군이 남강에 등을 띄어 왜군의 도하를 저지하고 신호를 보내거나 통신수단으로 활용했대. 포인트는 이거지. 남강에 등을 띄워야 에다가 밑줄. 아, 유등재는 등을 강물에 흘려보내는 거구나. 그치? 그리고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요, 아이고, 우리 국군이 순국하자, 얘들아, 민관군이 순국하자 이를 추모하고 국가의 안녕을 요렇게 발전했구나. 원래는 뭔가 전쟁 때 신호의 용도로 쓰다가 나중에는 추모의 기능을 하는 행사, 추모나 어떤 기원의 기능을 하는 행사로 발전을 했구나. 그래서 전통의식으로 자리를 잡았대요. 회색 파트 읽고 끝낼게요. 유등재는 역사적 아픔. 자, 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건지 알겠지, 그치? 그때 전투에서 죽은 우리나라 군인들을 이제 추모하는 거니까. 유등재는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희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의식으로서 최근에는 죽은 이에 대한 추모죠. 그리고 소망과 기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등을 띄우는 거. 소망등을 다는 거, 불꽃놀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좀 변형되고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앞에 봐. 어떤 의식을 통해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건데 이게 어떤 의식인지 알았어, 얘들아? 어떤 거야? 유등재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역설법 나올 거야.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구나. 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까? 야, 이게 삶의 고통을 타파하려면 뭔가 해야 돼. 근데 지금 유등재를 통해서 하는데 유등재는 뭐 하는 거래요? 등 띄워놓고 비나이다야. 비나이다라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야, 사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으로 확장되는 건 뭐냐면 유등재 혼자 가서 해? 사람이 바글바글. 이해됐어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99페이지로 가서 유등재. 사실 선생님이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99페이지에 보면 나가 딱 1년만 동떨어져 있잖아. 그치? 나 이 1년을 진짜 뒷페이지에 갖다 붙이고 싶었거든? 이게 왜냐면 이 뒷페이지에 있는 이 수미상관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말이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얘들아 이거 선생님 미안 이게 글씨 좀 잘려있네 까만색 글씨 근데 이거 못 알아보겠다 그치? 이거 못 알아보는 글씨 좀 쓰고 갈게요 잠시만 선생님 패드 갖고 올게 99페이지? 99페이지 선생님 신경 쓴다고 썼는데 여기 또 잘린다고? 99페이지 99페이지에 쓸게요. 죽은 이를 애도하는 슬픔의 제의 자, 죽은 이를 애도하는 슬픔의 제의 하고 나중에 혹시 이게 흔하진 않는데 누구 초록색 형광펜 있니? 초록색 형광펜 있는 사람 이거 나중에 돌려 씁시다.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형광펜 이렇게 딱 그어 놓을게요, 얘들아. 있어? 이따 가빈이 걸로 한번 싹 칠해줄게. 가빈 색깔 한번 보자. 괜찮은데? 두 괜찮아. 자, 볼게요, 얘들아. 다시 죽은 이를 애도하는 슬픔의 제의 가연아. 자, 그러면 나부터 시작해 볼게요. 유등재를 보고 싶다. 이런 거.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요 상황을 잘 보자. 이게 강이 있잖아. 강에 이게 이 유등재가 약간 어떡하냐? 맞아 이거? 이게 뭐야?
누가 봐도 연꽃 좀 두려웠어요. 연꽃이야. 이 연꽃 모양인데 이 연꽃 모양 안에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불이 이렇게 있어서 연꽃이 이거 불타는 건 아니고 그냥 이상한데 뭔지 알겠지? 은은하게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 그 꽃 모양의 등 같은 거거든 얘들아. 요런 등인데 너무 크게 그렸어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렇게 띄워놓고 연꽃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흘러 가는 거야 얘들아. 근데 강이 어때요? 저기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지. 그리고 얘들아 이런 등 행사잖아. 등 행사는 야 오늘 나 그림이 왜 이렇게 큰 거야? 등 행사잖아. 이 등 행사는 보통 언제 할까? 밤에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언제 시작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어둑어둑할 때, 그래서 완전 깜깜할 때 등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뭐 생각하면 되냐면 깜깜한데 나중에는 이게 한 사람이 와서 하나만 띄우겠어? 아니지. 여기 사람들이 나중에 바글바글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등을 하나씩 피운다고 생각을 해봐. 이 등이, 이게 다 등이야. 그래서 등이 나중에 몇 개가 되는 거야? 수천 개가 되는 거야. 이게 다 어디로 흘러가요? 어디론가 흘러가, 얘들아. 근데 너희 어디론가 이 흘러가는 등불이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지? 그래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내 마이너스들, 내가 삶에 갖고 있던 이 마이너스들을 다 여기다가 실어 보내는 거야. 그럼 이거 보내면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나 뭐 보고 싶다. 이거 보고 싶다고, 얘들아. 이해됐니? 이런 상황 생각하면 딱 이거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등재를 한번 보고 싶다. 해저문 강가로 나아가서 먼 행렬을 이루면서 밝은 연등 불빛 흘러가는 그 조용한 눈물의 제의를 보고 싶다. 여기서 왜 이게 눈물의 제의야? 이 사람들이 각각 등 하나에다가 각각 소망 하나씩 담겨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 소망이 대부분 뭐야? 주근이에 대한 애도. 이해됐어요? 또는 주근이에 대한 애도뿐만 아니라 지금 뭐 많이 변형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뭔가 소망을 염원하기도 한다.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게 뭐겠어? 그 사람 좋은 곳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겠지,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할게요. 그 조용한 눈물의 제의를 보고 싶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눈물입니다. 눈물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딱 해주세요. 얘들아, 어떤 제의라고? 눈물의 제의야. 그 제의에 대한 수식어가, 자, 우리 1년에서 이 제의, 1년에서 그 제의에 대한 수식어는 눈물밖에 안 나와서 눈물은 감정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슬픔의 제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뒤로 넘겨볼게요.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자, 잠깐만,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앞에 봐. 나도 얘네가 이쪽으로 흘러가잖아, 그치? 나도 여기 쫑쫑쫑쫑 따라갈 수 있다면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나는 여기 못 가지. 이해됐어? 나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하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진짜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내 여기 이 마이너스 있지? 이 마이너스들도 여기 실어서 보내버릴 수 있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더 이해가 빠르겠지. 이해됐어요? 내 마이너스들도 그 함께 따라 보낸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근데 나와 세상의 온갖 서러움, 마이너스들에 이거를 다 풀어서 몸이 두둥실 위에 떠서 한 줌씩 불빛을 던지며 어둠을 헤치고 흘러가면 마침내 닿을 곳이 불기가 뭐냐면 이제 이게 저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불기에다가 이제 저승이라고 한번 써봐. 저승이어도 나는 좋다. 왜? 이 마이너스들을 다 품고 둥둥 떠서 돌아가면 나 여기 다시 마이너스 갖고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길가에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자, 아까 봐봐. 나 얘기만 하다가 지금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주황 색깔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개인뿐 아니라 고통 속 타인의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타인의 마음으로도 의식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 길가에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자, 옷을 깔끔하게 입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한 의식인 거죠, 지금. 멀어져가는 점점의 등불을 바라보며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발걸음, 섰던 자리에. 이게 뭐야? 야,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 가족 중에 누가 순국하셨어. 그 순국하셨을 때 매년 가서 여기서 추모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추모를 할 때 등에다가 그 추모하는 마음, 여기다가 다른 사람이니까 추모하는 마음, 누군가를 애도하는 마음, 이 마음을 여기다가 싹 담아서
휙 돌아가? 아니지. 너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 등불이 흘러 가서 어떻게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지 않니? 그게 추모의 마음이 아니어도 좋아. 내가 뭔가 염원을 해. 아, 요번에 나 이제 뭐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기서 띄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띄우고 갈 거야, 이렇게? 아니잖아. 이 등불에 담은 내 염원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그 등불이 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어떻게 하니? 바라보고 있잖아.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냐고 얘들아.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은요.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발걸음 섰던 자리에 묶여있어 모두들 간절히 비나니 간절히에다가 밑줄 치시면 돼. 부디 저 길이 극락에 이르. 극락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야, 아까 전에 우리 바로 위에 연에서는요. 나 혼자 이거 띄워보낼 때 뭐라 그랬지? 아, 불귀의 하늘이어도 좋다. 그러니까 뭐야? 너 가서 저승 가서 돌아오지 마.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마이너스들 담아서 돌아오지 마 했다면, 이 애도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까지 확장을 돼버리니까 그냥 저승 아니고 이 가는 그 길이, 이 영혼, 타인의 영혼이 가는 그 길이 뭐였으면 좋겠다.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르게 지금 확장이 됐지, 얘들아. 왜냐하면 그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 나와있니? 여기 지금 극락. 극락은 불교 용어예요, 얘들아. 이거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그 길이 극락, 좋은 세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네. 유등재를 한번 보고 싶다. 해 저문 강가로 나아가 봐봐. 이거 1년 반복되고 있죠. 수미상관입니다. 수만 개. 잠시만 있어봐. 아까 전에는 그냥 수천 수만 개라고 안 했는데 지금은 수천 수만 개가 아득히 행렬을 이루고 있네, 얘들아. 살짝 변형됐어. 1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까 그냥 등불이었는데 지금은 수천 수만 개야. 이것도 뭐예요? 확장되어 있는 거 보여주죠. 우리 주황색은 확장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연꽃 등불이 밤하늘에 별빛인 것처럼 물 위에 떠서 야, 너무 멋진 표현 아니냐? 이것도 약간 이미지화 시켜보자면 이거 사실 약간 좀 오반데 이런 것도 가만히 놔둘 수 없지. 약간 이런 거야. 해가 다 저물었어. 해가 다 저물고 깜깜한 밤 돼서 할 거야. 근데 밤하늘이 깜깜한데 뭐가 있지? 별이 반짝반짝 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약간 이 물이 까맣잖아. 그치? 물이 까만 밤에 등불이 있는 게 마치 밤하늘에 별이 비친 것 같다라고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죠. 자, 다시 갈게요. 수천 수만 개의 연꽃 등불이 밤하늘의 별빛인 것처럼 물 위에 떠서 아득히 행렬을 이루면서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서 그 눈물 글썽이는 눈물에다가 동그라미, 축복에다가 동그라미. 오케이, 잠깐만. 아까 전에 우리 이거 마지막 년 몇 년인지 몰라서 그냥 마지막 년이라고 쓸게요. 마지막 년. 이 마지막 년은 어떤 제이지, 얘들아? 방금 눈물 글썽이는 축복이야. 눈물 글썽이는 축복의 제이. 왜? 천국 갔으면 좋겠어서. 눈물은 슬픔이라면 축복은 그냥 축복이죠. 아하, 이런 거네. 어울릴 수 없는 거 어울렸으니까 역설 나왔는데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의식으로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확장된 느낌이네. 좀 더 이 제이의 느낌이 심화된 느낌인 거. 아까 그냥 슬픔의 제이기만 했다면 지금은 뭐야? 슬픔 속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 박스 다시 슬프지만 고통을 떠나보내는 역설적인 의미의 제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슬프지만 고통을 떠나보내기 때문에 고통을 떠나보내는 데다가 밑줄 치고 축복이라고 쓰시면 이해가 딱 되죠. 연결되니 얘들아? 자, 그래서 이 초록색 박스 부분에 물결 표시를 비교를 해보면 1년과 마지막 년을 비교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얘들아. 초록색 박스에 빨간색 물결 표시. 이해됐나요? 그게 선생님이 지금 여기 칠판에 쓴 요것들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변형된 수미상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유등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심화됐다라는 것도 잘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얘들아? 네. 내용이 은근히 설명할 게 많아서 선생님이 파랑 색깔로 쓴 표현상 특징을 굵직굵직한 거 아니면 하나도 안 했거든요, 얘들아. 그럼 이번에는 표현상 특징에 맞춰서 살짝 좀 보도록 할게요. 표현상 특징 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갈게요. 99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파랑색 형광펜만 봐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뒷페이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파란색 형광펜만 한번 봤나요, 얘들아? 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면 얘들아, 이거는 시행이야, 시구야, 시어야? 이건 시구야. 그지? 시구가 유사한 거야, 동일한 거야? 동일한 시구야. 이해됐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수미상관인 건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죠, 그쵸? 근데 이 수미상관이 변형이 되기도 했거든요. 시구를 보면, 잘 봐봐. 그 물결 표시 봐봐. 그 조용한 눈물의 제이였어. 근데 다음 물결 표시. 그 눈물 글썽이는 축복의 제이였어. 이건 뭐야, 얘들아? 유사한 시행 또는 유사한 시구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이건 동일한 거 아니지. 유사한이라는 말이 붙는 것도 괜찮아요. 이해됐니? 하지만 동일한 시행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명암대비가 나옵니다. 명암대비. 명암대비가 뭡니까? 그렇지. 명암대비 니네 어디다 쓸 거야? 해가 저물었다. 밝은 연등 불빛이다. 여기 선생님 세모랑 동그라미랑 양쪽 화살표 표시 보입니까? 99페이지. 명암대비. 어두울 때 밝은 불빛. 됐나요, 얘들아?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명암대비가 꽤 많이 일어납니다. 자, 파란색 동그라미, 파란색 세모끼리 대비되는 곳들, 불빛과 어둠, 그리고 등불, 해저 물었다, 연꽃 같은 등불, 별빛, 요렇게. 얘들아, 이거 뭐예요? 명암의 대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 앞에 보세요. 이 연등제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연등제가 있고 이 연등제를 볼 때 여기서 나도 따라갔으면 하고 지금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 수미상관 그리고 역설법 나오죠. 역설법 같은 경우에는 삶의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쓴 표현법이고 도치법은 당연히 뭔가를 변형했다라는 건 강조의 의도입니다. 됐죠, 얘들아? 네,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수미상관의 효과는 혹시 몰라서 강조, 운율, 구조적 안정감 정도 모르시면 쓰시면 되겠고요. 알면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파란색 잘 쫓아오시면 되겠네요. 시간의 흐름 안 나왔어요. 대상의 성질이 변한다. 연등제라는 대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관념의 상황 없습니다. 내면적 고통만 나와 있죠. 도치법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도치법을 통해서 얘들아 도치법이 어디 나와 있어? 눈물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를 보고 싶다야. 이게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지. 그 부분은 틀렸지. 역동 아니고요. 얘들 이것도 동적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 아까 눈이 내리는 것도 좀 동적이고 연등이 강물에 흘러가는 것도 동적이긴 한데 이거 다 역동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공간의 속성도 안 나왔고요. 특정 시어를 활용해서 반전을 이루고 있다. 이것도 반전은 없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2번 가겠습니다. 티귿 유등제의 연등을 따라가는 가정적 상황을 여기 얘기했고요. 어둠을 헤치는 불빛을 부각했다. 명암의 대비로 우리가 불빛을 부각했다라고 바꿨을 수도 있겠지, 이 말. 어둠을 헤치는 불빛을 부각했다. 뭐야? 명암의 대비를 통해 밝음을 부각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언제 얘기한 거야, 얘들? 이 희망을 소망하고 있는 거는 연등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연등제가 일상 속 체험이에요. 이거 좀 특별한 체험 아니야, 얘들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 체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아라는 시어를 통해 아까 간절함,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돌아서지 못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라지 B 부분 가겠습니다. 파란색 쫓아오시면 됩니다. 교훈 아니고요. 전환되기 인식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씨, 맞는 게 없어요. 자, 요거는 B에 대한 정보로는 읽을 거 없네요, 얘들아. 다만 요거 하나만, 5번. 소망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다. 이거 너희 또 니네가 막 뇌피셜로 막 우길 수 있는 건덕지가 좀 나지. 잘 봐. 소망하고 있는 내 고통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나도 연등 따라갔으면. 이렇게 우기면 비슷해 보여.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뭔지 알아?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게 구체적인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건 이게 없어져서 천국이 펼쳐졌으면 좋겠어 이런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답지를 그대로 갖고 왔거든. 답지의 뉘앙스를 한번 볼게요. 잘 봐요. B에서는부터 읽겠습니다. B에서는 유등제의 연등처럼 자신의 번민과 고통을 떠나보내고 싶은 소망은 드러나 있어. 근데 화자의 모습과 소망은 드러나 있는데 그 소망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요게 말의 그 뉘앙스가 주는 그 지필진의 의도를 니네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쌤이 해설지 그냥 갖다 박아 놓은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이런 것도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릇하지 마세요. 꼼꼼히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등제의 어떤 의미, 분홍색, 노란색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등제의 속성 갈게요. 세상의 서름과 슬픔을 다 담고 있어, 등불이. 소망과 기원도 담고 있어. 어둠을 헤치고 흘러가.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이런 속성들. 자, 화자의 소망 갈게요. 삶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자, 나부터 읽으면 되겠죠? 자, 1번. 점은 강가에서 벌어지는 유등제라는 의식을 통해 고통을 위안받고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세상의 온갖 서러움은 삶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들만 읽을 거예요. 자, 3번. 수천, 수만 개의 행렬은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부분 맞고요. 자, 4번. 나의 유능은 불기의 하늘에 도달한 후에 강가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자, 이런 선지가 위험하지. 앞에 봐. 따로 떠놓고 보면 잘 봐. 등불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이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나온 말이고 나온 말이지. 나온 말들끼리 선지 붙여놓으니까 맞아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것과 이 장면이 매칭이 안 된다고 얘들아. 이게 위험한 선지라고. 니네가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따로 보지 마. 맨날 소분해서 보라고 그랬는데. 따로 보되 둘 다 맞으면 매칭을 시켜야 돼. 이 부분이 이거 해설 맞아? 이해돼요? 야, 돌아오지 못하는 이 유등의 속성 때문에 일시적 해소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 일시적 해소는 뭐 때문이라 그랬어? 얘는 뭘 하지 않았어. 가정만 했어.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연등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이런 선지가 제일 위험한 선지.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신에서 나올 법한 이런 매칭들이 요즘 이제 수특 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고, 특히나 연계되는 작품이 나오면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에서도 마치 내신스럽게 선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왜? 출제자들이 야, 이거 공부했잖아. 그럼 좀 더 문제 선지들이 디테일해질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눈물의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라는 표현은 모순, 맞죠? 역설을 통해서 슬픔을 이겨낸다라는 부분이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시 7번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연아 이거 한번 끊어주시면 됩니다.